안녕하십니까. 심리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이제 버킷리스트야, 이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락방에서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다고 생각한 장년 씨가 이 정도로 하고 뭐 좀 사자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전편에서도 마무리를 지을 때 얘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은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장년 씨는 대화를 통해서 풀었구나. 역시 나의 성숙한 태도가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협의가 된 부분은 없죠. 근데 모든 협상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이게 수단 단위에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면 결국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쪽이 강요를 당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질적으로 원하는 걸 서로가 알게 되면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 안 찍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윤지님은 이걸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장년님은 저걸 통해서 이성에게 연락이 오고 그리고 내가 버려질지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쌓아놓은 이 성에 맞는 퍼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납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장녀님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SNS 자체가 문제지, 실은. 윤지님이 외모적으로 나쁜 외모가 아닌데 그냥 바디 프로필을 안 올린다고 해서 뭐 쪽지가 안 올라나? 뭐 얼마든지 올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벌써 방송까지 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다면, 유부녀인데도 아무 상관없이 연락을 한다면 동거녀면 뭐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지금 바디 프로필의 문제가 아니죠, 실은. 장년님이 태클을 걸고 있는 건. 그래서 문제는 실은 더 깊어졌어요, 이 전 회차에서 보면. 근데 지금 장년님은 여기서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뭐 만화들을 보면 어떤 갈등이 있어도 이렇게 해결되고 봉합되면 그냥 끝나요. 뭐 우리는 또 내일로 나아가자. 뭐 그들은 내 마음 안에 살고 있어. 이러면서 그냥 뭐 굉장히 큰 충격이나 이런 사건도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면 또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이제 장현님의 세계관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윤진님의 마음은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살짝 빨간 등이 들어왔다가 그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건 이 정도로 하고 뭐 좀 사자 하면서 나갑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가요. 뒤에 이제 아들과 딸이 타고 있죠. 아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장년님이 우리는 이제 가구점에 갈 거다. 그래서 여기서 장년 씨가 그 의미들을 많이 부여를 해요. 새로운 이불을 사고 장년 씨랑 함께 시작한다는데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장년 씨가 그리는 이상적인 그런 우아한 인생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 새로운 이불을 덮고 자면 좋겠다. 인테리어 소품집에 가서 이불을 사죠. 이 프로가 약간 이 두 분한테는 조금 독이 된 느낌인 게, 특히나 장년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좀 신뢰가 쌓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마음에 신뢰를 줘야 돼요. 장년님은 불안하고 이 사람이 날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누군가 날 떠날지 모르니 난 항상 멋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슬프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켰을 때 자기의 약점이 들켰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포장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여성. 실제 장녀님은 굉장히 상처받기 쉽고 여리고 항상 버려진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더 어른스럽게 굴려고 애를 쓰는, 물론 그 어른스럽다는 것은 이제 장녀님 세계 속의 어른의 원형이지만 아이가 봤을 때의 어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죠. 실제 어른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서로가 주고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한편으로는 정이 든다는 것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죠. 물론 정이 든다는 건 이런 신뢰와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에 더하기 친밀감, 그리고 이 사람이 일상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없는 순간의 허전함. 그래서 내 일상의 기본값이 이 사람이 있는 상황이 이제 더 익숙하게 되면 그게 또 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렇게 이 사람이 내 일상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신뢰가 쌓이고 서로의 약한 점을 알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밟고 나서 뭔가 그 다음 진도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물론 근데 지금 그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빨리 부부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이 설레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지금 갖고는 있는데, 지금 이 두 사람 마음 깊은 곳에는 결혼은 상처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설렘 그 바로 직후에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결혼 생활 자체를 빨리 다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이 되려고 하니 윤진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결혼 생활 자체는 걱정돼. 마음속에서 불안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서로가 뭔가 연기를 해주더라도, 최소한 연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하루로도 안 되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필요하겠죠. 왜냐면
다른 어쨌든 이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걸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고도 싶은데, 그런데 막상 그 기회가 와도 내가 그 기회를 과거에 상처로 연결을 시켰으니 그 상처가 올라오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험에 떨어졌을 때 그 시험을 다시 보면 잘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험을 보려고 하면 불안해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험을 보기가 첫 번째보다 더 불안해. 처음에 멋모르고 할 때보다 두 번째 알고 하는 게 더 힘들다고요. 놀이기구도 그렇잖아요. 아니, 잘 타시는 분은 잘 타시겠지만 나같이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 멋모르고 타면 타도 두 번째는 못 타.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뭔가 이 알고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렘을 막 시작하는 것도 일반적인 동거 커플에게는 이게 되게 좋은, 서로에게 좋은 메시지일 수 있는데, 이게 물론 근데 TV 프로니까 어쩔 수 없긴 했겠죠. 근데 조금 더 일상적인 상황들, 서로가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들이 더 많았어야 되지 않나. 근데 물론 이게 두 분이 뭐 3, 4개월 만났다고 하니까 뭐 그걸 또 적게 만나진 않은 거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이미 한번 경험을 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그 상처의 크기에 비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잃었던 그 허전함을 지금 당장 너무 크게 생각하면서 관계를 빨리 진전시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마음속에는 그 허전함과 두려움이 있었을겠죠. 근데 어떤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허전함이 목소리를 내겠죠. 근데 막상 같이 살기로 하고 어떤 작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는 두려움이, 과거의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겠죠.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더 신중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 그렇게 쇼핑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현 씨가 물어봐요. 오늘의 데이트가 즐겁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윤진 씨가 끄덕이니까 뒤에서, 윤진 씨가 끄덕이니까 장현 씨가 이제 또 능청스럽게 뽀뽀 한번 해준다고? 이게 약간 유행으로 밀고 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뽀뽀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장현 씨 딸이 오 뽀뽀한다. 그래서 여러 번 여러 번 뽀뽀 4번, 뽀뽀 5번 해가지고 뒤에서 딸이 세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저는 이 장면이 보기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요.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윤진 씨가 이제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현 씨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거 좀 더 멋있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게 이 말 자체는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엄마, 내 아빠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고, 아, 그렇구나, 이게 부부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저 말이 맞는데, 지금 이 아이는 엄마, 마음 한구석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엄마가 나를 떠났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떠난 엄마. 그리고 새로 생긴 여성이 엄마가 되고, 그리고 그 나의 원래 엄마의 자리를 대체를 했어요. 지금 몇 달 만에. 그리고 아빠는 나보다 저 여성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지금 더 저 아빠의 사랑을 응원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이 또 헤어졌기 때문에 몇 달 후에 또 엄마라고 부르던 그 사람은 없어졌어. 나를 또 떠나갔어. 아이의 1인칭적인 사고로 보면 아무리 사랑을 해도 나는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해질 수 있죠. 그리고 저게 남녀 관계의 원형으로 저 아이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 때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커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불안함을 느끼겠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표현했을 때 감정을 내가 좀 감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아이 입장에서는 저 부분이 질투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건 나한테 줘야 되는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그 상황에서 드는 게 질투니까. 또 질투라고 표현 또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질투 강의 한 번 더 보시고요. 이 감정, 어떠한 감정을 나쁘다, 어떤 감정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는 절대 안 돼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불안정 애착으로 빠지는 길이에요. 어쨌건 저 아이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그 감정이 들면 아빠가 싫어할 테니까. 아마 그 제가 예전에 어떤 환승연애였죠. 거기서 질투를 얘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투는 나쁜 건데 어떻게 욕을 하십니까라고 표현했을 때 대체적으로 실은 그렇게 반응했을 경우에 자기 마음속에 드는 질투를 감추려고 애를 썼고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실은 혼란형 애착이나 회피형 애착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그건 내가 따로 질투 강해서 말씀드렸었고, 지금 그렇게 이 아이의 1인칭으로 생각을 해보니 이 장면이 실은 보기가 힘들었죠. 왜냐면 이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니까. 이 아이의 1인칭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어려서 어떤 정서적 애착이 생겨야 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떠나갔고 아빠는 나를 혼자 키우는데 일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아마 나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됐었던 그런 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은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빠가 있을 때는 항상 좋은 딸, 그리고 아빠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걸 표현을 계속 해야 됐고, 어떤 감정적 힘든 거를 내가 표현하면 아빠는 더 힘들어할지 모르니까 그걸 표현하지 못했고, 그런 게 아마 지금 여기서도 오 뽀뽀한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물론 여기서 윤진 씨의 노력도 당연히 있죠. 장현 씨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도 뭐 딸한테는 긍정적 영향을 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딸이 그만큼 그런 장현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멋있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은 되게 우아한 삶에 대한 추구가 있잖아요, 장현 씨는. 근데 그게 지금도 그 삶이라는 그림은 실은 굉장히 많은 디딤돌을 통해서 쌓아 올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램덩크란 그 만화에서도 왼손은 거들 뿐에서 우리가 그 주인공 강백호가 성장한 그 결과를, 물론 성장하는 과정도 보여주지만 그 강백호가 정말 반복된 지루한 훈련을 하는 건 몇 컷 안 된단 말이에요.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우리는 본단 말이죠. 그리고 뭐 어떤 뭐 원피스 장녀님 그 피규어에 보니까 원피스 캐릭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이 어떤 능력을 갖게 되기까지, 그 능력을 활용하기까지 노력해 온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격전의 순간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고 임팩트 있게 보이죠. 그래서 이 멋있는 가정도 마찬가지로 그 멋있는 가정의 순간, 그 뒤에는 정말로 많은, 지루하다면 지루하고 인내라면 인내가 필요한 그 수많은 디딤돌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8살이라고 했는데 실은 그 8년의 시간이 쌓여 있어야 이런, 예를 들어 뽀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아이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원형이 잡히지. 지금 여기에서는 이게, 이 아이는 어떻게 보면 8년간 나는 버려졌나? 아,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아빠를 내가 좀 더 힘들게 하지 않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딸과 장년 씨 사이에는 굉장한 신뢰가 있을 거예요. 딸은 장년 씨를 위해서 좀 더 빨리 큰 딸이 되는 거고, 됐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최대한 이것을, 아빠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하는 딸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8살 아이가 짊어지기에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죠. 그리고 멋있게 아름답게 가정을 꾸려가는 건 저렇게 행복한 순간의 모습이 아니야. 그 행복한 순간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이 실은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진짜 사소한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순간을 딱 사진으로 찍으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게 장현 씨가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진짜 수면 위에 떠 있는 백조밖에 안 되죠. 그 밑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그 백조의 두 다리는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윤진 씨가 딸을 씻기고 장년 씨는 이제 선물 텐트를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년 씨나 윤진 씨나 굉장히 이상적인 가정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고 싶은 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충분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이뤄내기 위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 그 디딤돌에 대해서는 아직 뭐 충분한 경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은, 각자의 경험은 있는데 서로가 그런 가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지금 아이들이 커온 이 시간보다 짧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생충에 보면 이성균이 아이들을 위해서 인디언 텐트를 세팅해 주잖아요. 하면서 기생충의 이성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텐트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기생충 영화는 실은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죠. 워낙 상징들이 많아 살리기가 너무 많은 영화이긴 한데, 계급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 영화 내내 계속 어떤 가로지르는 선, 뭐 세로의 선 해서 공간이 계속 나뉘는 걸 보이고, 그 대비되는 두 가족을 보면서 일종의 그 선, 저 위의 인간, 선 아래 인간. 그래서 수면을 기점으로 그 아래에 발버둥 치고 있는 발과 수면 위에 우아한 백조의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 수면 위에 모습이 온전히 나이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는 장년식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영화가 어떻게 보면 기생충이었을 수도 있죠. 지금 나의 삶은 이성균과 송강호가 상대적으로 대표되는, 물론 거기에는 그 지하에 사는 다른 존재도 있어서 그 계급으로 따지면 새 계급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건 두 개만 따졌을 때 나는 송강호의 삶에 더 가까운,
뭐 이성균의 삶과 비교했을 때 기생충 속의 송강호의 가족처럼 장녀님이 그렇게까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지금 송강호 같은 삶에서 이성균 같은 삶으로 뭐 가는 과정이다. 어떻게든 저 이성균 같은 삶을 얻어내겠다라고 기생충에서 장녀님은 그런 메타포를 그런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성균의 집에 있던 그런 오브젝트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훨씬 더 이뻐 보이고 그 가정처럼 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기서 기생충 예시를 든 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위 계급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람을 계급으로 나눠서 봐서는 안 되죠. 그렇게 나눈 것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근데 기생충 영화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장치들이 있는 영화였고, 그리고 그런 장치가 있는 영화에서 이성균 집에 있는 텐트라는 거는 굉장히 이질적인 오브젝트였잖아요. 굉장히 남부러울 것 없고 그 부자인 존재들이 어떻게 보면 그 부족한 사람들의 소품을 가지고 여흥으로 쓰는, 한편으로는 그게 그 미국 입장에서는 원주민에 대한 상징이다라고도 누구나 하던데, 그런 얘기까지 하면 뭐 우리가 기생충 갖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순 없지만,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텐트에 들어가면 마치 내가 이성균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소품으로 여흥을 즐기고 있다는 그런 로망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장년님이 꿈꾸는 이런 우아한 삶의 이미지, 그런 것들이 확실히 있겠구나. 구분된 삶에서 이 아래 단계에서 나는 윗 단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생충을 예시로 든 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4명이 텐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단란한 모습들이 참 보기 좋죠. 이 모습만은 보기 좋죠. 이 아이들에게도 참 좋은 추억이 됐을 텐데, 이렇게 좋은 추억을 준 사람이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이후에 아이들에게는 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사람은 뭐 떠나가고 만나고 이제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관계라는 걸 우린 어른이 돼서는 알지만, 아이들한테는 그게 심지어 아빠라고 불렀고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렇게 더 이상 나를 보러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보러 갈 수는 없잖아, 아이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리고 텐트에 이제 아이들이 가족의 비밀기지 완성이라고 했는데, 실은 그 아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이나 이런 걸 썼을 것 같은데, 뭐 내 가족 4명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름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렇게 아이들은 이제 텐트에서 아이들한테 자장가를 불러주고 이 부부가 이제 방으로 내려와서 새 이불을 펴니다. 그래서 이제 이불을 한다는 거는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주는 선물은 아니다. 보통 예단 혼수로 많이 준비를 하는 그런 품목이라고는 할 수 있죠. 우리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윤진 씨가 좀 빠르게 가는 감이 있지만, 그러면서 윤진 씨는 슬슬 마음속에 조금씩 불안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면 불안이 같이 물려 들어오거든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에는,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행복을 온전히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어떤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윤진 씨는 이제 그걸 완전히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 시간은 덮어두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사는 삶에 더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상처는 일부분은 회복했고 일부는 덮어놓은 그런 상태니까 언제든지 이 관계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돌아올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장녀님은 난 빠르게 가는 거에 대해 굳이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빠르게 가는 거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는 장녀님은 빨리 이 그림을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녀님 머릿속에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기생충의 이성균 집 같은, 그래서 텐트를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이 내가 바라는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아이 엄마로서도 되게 다정하고 능력 있는 그런 여성이 딱 있는 완벽한 가정을 장녀님은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뭐 빠르고 늦고가 없지. 빨리 이 그림을 완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녀님의 세계관에는 이 시간의 흐름과 여기서 쌓아가는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완성된 이미지, 이게 훨씬 중요하니까 이 시간이나 이 타이밍은 조금 중요하지 않게 느끼고 있죠. 장녀님이 우리는 사실 섣부르다고 하기 그런 게, 결혼도 해봤고 이제는 선관이 생겼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참 많이 고려하도록 유도를 하는 부분인데, 일부러 모르는 척 물어볼 때도 있고 틀린 말을 하면서 자극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선구안을 통해서 정답을 들려주길 바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구안이라는 거는 어쨌건 내가 정답을 찾아내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에 맞게 더 그 선택에 나은 결과를 낳도록 내가 더 노력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물론 선택을 하기 전에는
최대한 나의 직관과 이성을 다 활용해서 최대한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죠. 근데 선택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선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좋은 선관 때문에 행복을 찾게 되거나 내가 저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보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좋은 무언가 기회가 생겼고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그런 기회를 살렸다. 이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야의 최고의 막 능력자 이런 분들도 보면 내가 이 분야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관을 가지고 했다?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이게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사람이 더 많다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경험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니까 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선구안이 생길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효율적인 방향을 찾는 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것 자체에서 최선의 결과, 뭐 최고의 결과,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다고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우리의 자유의지가 이런 운명적인 어떤 세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선고안이 생겼다고 해도 지금 이게 정답이고,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장녀님은 완성된 그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구안이 딱 있어서 이 퍼즐에 맞는 사람이 딱 들어와서 그림이 완성된 이 사진이 딱 찍히는 그것 때문에 빨리 이런 모습이 완성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녀님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고민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녀님은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상처에 대한 이유를 스스로가 찾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애쓴 사람은 맞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사람 맞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린 이 그림의 머릿속에 이상적인 사진이 너무 선명하게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외의 그림은 생각할 수가 없어. 내가 그린 그림이 완성돼 있으니까 이 안에 이 퍼즐만 딱 맞춰주면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행복한 가정,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 그런데 부족한 건 딱 하나잖아요. 애기 엄마, 내 안에 딱 한 존재만 있으면 지금 완성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그대로 이해하면서. 근데 아까 뭐 기생충 예시처럼 그 가족 안에서도 더더군다나 동상이몽이잖아요. 아내는 아내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서로가 어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사랑도 중요하겠죠. 어떤 사랑도 있었겠지. 하지만 굉장히 대표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내 사랑하시죠? 라고 물어볼 때 이성균이 피식 웃는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존재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식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돌돌싱 하지 말자 여보. 그래서 윤진 씨가 여보가 마지막 할래. 이런 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만날 때 당신과 다음 생에 만나도 연애하면서 막 100일도 안 됐는데 다음 생에도 우리 사랑하자 아무 소용 없어요. 다 부질없습니다. 이번 생에도 마무리를 못 짓는데 무슨 다음 생에 만나. 그리고 뭐 남사친 여사친끼리 뭐 10년 후에도 우리가 솔로면 결혼하자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리고 괜히 다른 사람이랑 사귈 사람한테 왜 침발라나? 그래서 이제 장현 씨가 이제 그래도 괜찮겠냐. 그래서 윤진 씨가 마지막 할래. 근데 윤진 씨는 확실히 그 부분에서 장현 씨를 높이 평가했을 거라고 봐요. 이날 굉장히 행복했던 이유는 장현 씨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텐트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윤진 씨가 혼자 사기가 생각해내기도 좀 어렵고 해주기가 좀 어려운 일이었을 수 있죠. 저런 텐트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남자가 익숙하니까 군대에서 한 번씩 하거든요. 그 A형 텐트를 한단 말이죠. 어떤 경우는 본부 텐트 큰 거 막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거 세울 때도 훈련 나가면 하니까. 그러니까 꼭 캠핑이 취미가 아니어도 남자는 이 텐트를 치는 경험이 대체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런 캠핑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분들은 이 텐트라는 개념이 없지. 텐트를 칠 일이 없으니까. 아니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윤진 씨가 내 아들의 아버지로서 자리를 좀 실감하게 되는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진 씨는 장년 씨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여기서 행복하고 돌돌싱 안 하고 당신이 최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장년 씨 자체가 남자로서도 매력적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사람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날 저녁에 이렇게 당신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너 돌돌싱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이날 장년님과 자기 아들의 시간 그것이 이제 윤진 씨한테는 큰 의미였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여보도 나랑 헤어지면 아무도 만나지 마. 장현 씨가 엄청난 이야기네라고. 근데 저 말을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만 헤어지고 나면 뭐 남이지 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내 생각에서 털어버려야지. 헤어졌을 때. 장현 씨가 이 이불을 깔고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다. 깨끗하고 굉장히 예쁜 그런 이불을 깔고 그러면서 진짜 보는 안목이 너무 좋아. 저런 어떤 안목 그리고 럭셔리한 삶을 살기 위한 센스 이런 것들이 장년님한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윤진 씨가 이제 그런 걸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장녀님을 더 윤진 씨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요소가 됐겠죠. 그러면서 크크 잘한다 이러면서 하이파이브를 또 하고요. 덕다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윤진 씨가 옛날 생각하면서 감회가 너무 새롭다. 그때 이제 장년 씨가 어떤 옛날 생각이냐. 윤진 씨가 왼쪽 위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옛날에 들었던 이미지와 그런 말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일 테니까 아마 첫 신혼의 행복함이 다시 떠올랐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이미지의 오디오를 다시 떠올리고 장녀님을 보면서 웃죠.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순 없지. 왜냐면 윤진 씨도 그 결혼할 때 뭐 싫었지만 결혼했겠어요? 너무너무 좋고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한 삶을 꿈꿨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야. 신혼 시간에. 근데 장녀님도 당연히 이런 건 눈치채죠. 그래서 어떤 옛날 생각? 이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윤진 씨가 이제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어쨌든 우리가 한 번씩 결혼했었잖아. 근데 다시 이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 거라는 생각을 진짜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재혼을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래서 윤진 씨가 우리가 이혼해 봤었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결혼을 한번 해봤었잖아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진 씨 머릿속에는 지금 결혼했던 순간을 떠올렸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저 머릿속에 결혼했던 그 순간의 행복이 스쳐갔구나.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그 과거에 행복했던 결혼의 순간을 겹쳐서 떠올리고 있는 상황이구나. 자, 그러면 장녀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뭐 들어야 되는 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전 남편하고 나를 비교해? 그러면서 질투를 내고 여기서 뭐 왜 그렇게 옛날 생각해? 뭐 없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은 여기에서는 마음속으로 나이스 해야 돼. 왜? 이 사람이 마음속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나를 행복한 순간과 지금 나와의 시간을 겹쳐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 좋아 이거는 지금 이 사람 마음속의 과거의 행복을 나로 덮어가고 있구나 그거의 시작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쾌재를 불러야 돼. 실은 이 사람이 그 순간을 떠올렸다는 건 물론 여기에서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이 과거 기억과 싸워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어쨌건 최소한 내가 그 사람과 대결해서 어느 정도 지금 유리한 고지에 위치했죠. 유리한 고지에 위치한 이유는 나는 앞으로도 선택지가 많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걸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겪었던 실수들을 다시 재현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도 그걸 재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장년 씨 입장에서 윤진 씨도 그래서 실은 저기에서 과거에 지금 신혼을 떠올렸다는 사실은 장년 씨 입장에서는 뭐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쾌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나랑 있는데 지금 전 남편 생각을 했어? 이렇게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쨌건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나는 어쨌건 그 기억과 계속 싸워가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상대도 그 기억이 머릿속에 없어지겠나? 내 아이의 아빠인데? 안 없어져요. 그래도 최소한 지금 나와의 행복한 순간이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과 최소한 대등한 위치에 섰구나. 그래, 그럼 여기서부터 또 만들어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실은 장녀님이 얼마든지 이거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지금 1대1의 관계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연인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슬픈 소식인가? 아니, 내가 뭐 지금 당장 1순위가 아닐 수는 있지. 뭐 상대가 뭐 3년간 연애하다가 헤어졌어. 그리고 나를 만나서 뭐 이제 100일인데 이 사람이 행복해.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나를 가장 사랑할까? 물론 사랑한 기간이 사랑의 크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3년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과 더 큰 어떤 친밀감과 이런 거를 충분히 나눴을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걸 못 이긴다고 해서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거는 내가 더 만들어 나갈 기회가 있는 거니까, 나한테. 그래서 실은 이 장면에서는 저는,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사고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윤진 씨 같은 상황의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지. 그 사람을 어쨌건 절반 정도 닮은, 지금 부부가 자기 각자 닮은 아이를 낳는 거니까 그 사람을 절반 정도 닮은 아이를 아들로 생각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이제 그래 좋아 여기 이건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윤진 씨가 재혼을 생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행복했던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거다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이 그 부분을 나한테 경험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또 한 번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서워서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연애나 하면서 연애는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죠. 두 분 다 워낙 인기가 많은 그런 분들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는 실은 지금 이런 두려움이 좀 덜 들겠죠. 왜냐면 지금 윤진 씨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되게 신혼 때가 재현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더 떠오르지.
지금 윗방에는 아이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물론 신혼 때 아이들이 있던 건 아니지만 더 가족 같고 이 사람과 같은 한 집에서 살게 되고 이런 생각이 들 테니까. 근데 윤진 씨가 이제 원래 나의 성향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여보가 내 마지막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물론 이런 방금 말했던 내가 전 남편과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린 거에 대한 미안함도 조금 있고, 오늘 내 아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줬던 아버지의 역할을 새삼 깨닫게 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남자로서 나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합쳐졌겠죠. 그래서 장년 씨가 고맙다. 그렇게 나의 진면목을 봐줘서 너무 고맙고, 윤지 씨가 깜짝 놀랐다고. 그러니까 장년 씨의 진면목은 어쨌건 그런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우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리고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근데 그게 이제 기준이 너무 자기 기준이고 아이로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그 부분이 장년 씨가 스스로 생각했던 진면목이죠. 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그 미래의 우아한 자기의 삶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하는,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안목이 있는 사람, 더 업그레이드된 우아한 삶에 어울리는 안목을 가진 여성이라고 윤진 씨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아니 왜 갑자기 논리가 이렇게 튀는 거야. 그런 최고의 여자라고 생각했으면 빠르게 진행해야겠다가 아니지. 원래는 최고의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내 마음을 잘 전하고 싶었다. 아니면 뭐 약간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빠르게.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여자니까. 최고의 여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한 그림에 딱 맞는 사람이니 빨리 넣어서 이 그림을 완성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여자라면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거기에는 실은 빠르게 진행한다가 포함돼서는 안 돼. 이게 무슨 옛날처럼 같이 손잡으면 다른 사람 더 이상 못 만나고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아닌가? 손잡으면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교제를 해오면서 우리가 가치관이 참 비슷한 게 많구나라고 느꼈대요. 근데 가치관이 비슷한 게 많을까? 그 부분은 좀 아닐 수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정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정말 상처받지 않는 환경을 줄 수 있을지. 동갑의 다른 성별인 아이들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부모의 입장이라면 저게 이제 가장 걱정되는 포인트일 것 같긴 해요. 장현 씨가 이제 근데 우리가 몇 달간 이렇게 지내면서 걱정한 거에 비해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이게 너무 신기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의 걱정을 끼치지 않고 잘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지난 회차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아이들은 너무너무 친하게 잘 지내고 있고, 내가 요즘 느끼는 거는 딸이 엄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어린이집에 가서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벅차고 내가 뭉클했다. 아, 이 말도 참.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제는 이걸 갖고 자랑할 수 없게 됐잖아요. 이게 참 너무 슬픈 일이죠.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선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할 수 없는 일들도 있죠. 뭐 아이를 위해서 뭐 엄마를 찾아준다, 아빠를 찾아준다 하고 싶지만 그게 뭐 맘대로 되나? 그건 아니니까 이게 꼭 부모의 탓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또 자랑하던 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던 그런 상실의 아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어떻게 스스로를 납득시켜 갈지, 이제 그게 좀 우리가 좀 슬프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딸이 자기가 이제 나는 솔로 갔다 왔을 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우리도 세 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아빠가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애를 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좀 나만의 아빠가 아니라 이렇게 가족으로서의 아빠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을 수 있겠죠. 근데 윤진 씨는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인생하고 겹쳐 보였을 수도 있고 자기 아들의 삶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런 고민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나도 남들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수백 번도 더 다짐했다. 저 남들처럼의 저 남들에는 기생충의 이성균 마지막에 파국으로 이르기 전에 그 모습이 아마 굉장히 그 비슷한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너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행복하다. 자기가 원하던 그림이 완성돼 있는 것, 완성에 좀 더 가까운 거죠. 뭐 이렇게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는 이제 또 더 쌓아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비슷하고 잘 맞았던 그런 사이인데,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일상이고 당연한 만남이지만 우리한테 그 만남은 기적 같은 일이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게 실은 문제예요. 기적 같은 만남이 됐으면, 기적을 만났으면 그 뒤로 일상을 다져야 돼요. 그게 디딤돌이 되고 올라가는 거지. 기적 같은 만남이 딱 있어서 그걸 사진으로 찍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만화 영화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콘텐츠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정말 수많은 일상에서 정말 순간에 가장 임팩트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걸 쌓아가기 위한 정말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존재하는데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보여주지 못했고 내가 그걸 콘텐츠로 이해했으면 그걸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확신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를 어떤 건지 찾아가고 노력하고 상대에서 알아가려고 이런 게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없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이뤄나가는 방식이 내가 그동안 어떤 콘텐츠 속에서 봤던 영웅들의 모습이면 굉장히 쉽거든요. 그 결과적인 딱 사진만 보면 그만인 거고. 그러니까 마치 이게 기적처럼 이 사진이 딱 이루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진을 어떻게 그럼 일상으로 만들 거냐지. 그게 실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드는 건데 지금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장현 씨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 나를 만나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그대한테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이런 거는 참 배워야 될 부분이죠. 나는 참 못하는 부분이지. 예. 그러니까 장현 씨가 이렇게 진지하게 상대의 눈을 보면서 감사를 표시하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생각했던 굉장히 좋은 모습. 그리고 실제로도 저거는 연인에게 혹은 아내에게 뭐 남편에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가 감사함을 저렇게 강하게 상대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표현하는 거는 되게 좋은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된 사진 속에서의 영식 씨는, 아니, 장년 씨는 굉장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다. 그게 문제죠, 실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었던 이런 사람의 존재. 그래서 뭐 고맙다 고 하면서 살짝 뽀뽀를 하고 이걸 바로 그대 라이팅이라고 한다. 이게 이렇게 재치도 있고, 이게 참 진지한 땐 진지한 이런 매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저 장면에서의 장년 씨의 멋있음이지, 일상에서의 장년 씨는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 아직은 이제 그 일상의 모습을 어떻게 채워가는지에 대한 것들. 왜냐면 장년 씨의 일상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상실의 고통과 상실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이거든요. 이 완벽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쌓아 올려진 이 부실한 다리들, 이 디딤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계속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해. 이 상처가 계속 되살아날까봐 걱정되고, 이 상대가 나를 떠날지 모른다는 게 두렵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날 이렇게 멋있게 하고 딱 잠을 잤다가도 누우면 이 사람이 날 떠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바디 프로필 생각나고 그게 계속해서 머리를 맴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한테 나 지금 불안해 하고 외치고 나 지금 너무 약한 상태야. 마음이 불안해. 또 다시 이런 불안이 몰려와. 실은 원래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게 장현 씨 마음에 더 걸맞는 건데 장현 씨는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남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 떠날까봐 또 두려워. 이런 두려움이 밀려와. 아까 멋있던 남자인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또 나 이렇게 아이 같은 두려움이 다시 나를 자꾸 잡아 삼키려고 해. 이게 장현 씨의 마음이죠. 근데 장현 씨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못해. 약한 모습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멋있는 모습에 맞춰서 자기의 두려움을 거기다 끼워 맞춘 상태로 상대한테 표현해요. 당신은 바디 프로필을 찍는 건 비도덕적인 행동이야 라고 가르치려 든단 말이에요. 물론 비도덕적이라는 건 안 했지. 헐벗은 거라고 했고 배와 배꼽과 엉덩이를 드러내는 거라고 했지. 어쨌건 그렇게 상대를 가르치려 들고 그 위에 그 멋있는 남자로서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자신의 불안과 상처를 상대한테 보내버리니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구나, 강요하려고 하는구나로만 생각해버리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강요가 맞는데 실은 이 출발은 장년 씨가 순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가족상 그 이외의 시간은 장년 씨는 불안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상대한테 SOS를 보내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거를 누가 알아주겠어? 그걸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새로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없죠. 이미 그 전부터 나를 쭉 알아왔거나 아니면 원래 가족이거나 하면 그 부분을 알아줄 수 있죠. 아니면 첫눈에 반해서 나한테 진짜 모든 것을 헌신하려는 그런 사람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알아가고 맞춰가는 사이에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반응을 하는 사람은 실은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하게 되죠. 너무 지금 자기의 마음을 강요하네? 되게 다정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갭 차이가 너무 큰걸? 이렇게 생각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분위기 대박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죠. 그리고 사랑해를 연말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잠들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윤진 씨가 우리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이대로 재밌게 지내보자. 윤진 씨는 이 싸움이 되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장년 씨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싸움과 일종의 그 불화의 순간들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아마 장현 씨 부모님의 모습이나 장현 씨가 기억하고 있는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장현 씨한테 좀 익숙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성숙하게 푸는 것. 그래서 그쪽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 갈등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 근데 윤진 씨는 이런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자꾸 아까 낮에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속에 걸려. 그래서 그렇게 싸우지 말자. 지금처럼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고 남자로서의 사랑을 말해주고 날 여자로서의 행복도 느끼게 해주고 그런 건 너무 좋은데 자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현 씨가 이제 우리 내일도 놀겠어 좀 자자 라고 하면서 뭐 새끼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첫날 밤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보다 동거 장면에는 잡히지 않는데 그날 밤에도 이렇게 잠들기 전에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훨씬 더 강력한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은 장년 씨와 윤진 씨 커플의 특별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많은 부부들, 많은 연인들이 이런 갈등을 간접적으로라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컨텐츠를 이미 끝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최대한 좀 디테일하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